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제 6번째로 사주를 또 하나 이제 같이 연구해 보는데, 요 사주가 지금, 사, 묘, 정묘, 그 다음에 무, 술, 병신. 여기 일간이죠, 정화가. 그러면 항상 볼 때 이제 30대 어떤 기량에서는 기준을 해서 이제 먼저 살펴본다고 그랬죠. 30전에. 그렇죠? 초년을 비롯해서. 근데 지금 여기 연주부터 우리 한번 보면은 정화의 입장에서 연주가 지금 병신이다. 그죠? 정화는 항상 얘기했죠. 묘의 선상에서 유가 있으면, 자, 이쪽에는 양의 기운이 이제 극성을 부릴 때고, 이제 유를 기점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정화는 우리가 보면은, 온기다. 그죠? 추운 겨울이나 어두운 밤에, 차가운 그런 어두운 밤에, 온기를 가지고 본인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촛불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한겨울에 온기로서 작동하지만 또 한밤에 정화는 빛을 밝혀서 그죠?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본분을 다 한다 이거죠. 그죠? 이 지역에서 음의 세계에서 본분을 다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정화의 이제 특성을 보면은, 그런데 여기 지금 병신이라는 얘기죠. 그죠? 연주가 병신이다. 정화에 따라서 이제 병신이다. 그러면 이 신은 벌써 정화의 그 지지가 아니죠. 신은 이쪽에서 있으니까, 그죠? 양의 기운이니까, 아직 양의 기운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이 신의 자기가 영역이 아니고 이쪽 영역인데, 그래서 이게 조상의 자리인데, 우리가 연지는 조상의 자리고, 그 다음에 연지를, 가지고 있는 이 병화는 아버지 자리겠어요. 이 천간은 아버지 자리고, 여기는 조상의 자리라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유대 관계가 없으니까 무정하다. 조상의 음덕이 없다. 신은. 그래서 보면은, 요 신금에는 우리가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죠. 근데 요 임수는 정임함으로써, 정화의 습기인데, 여기는 지금, 요 임수는 우리가, 유를 선상으로 봤을 때, 이 양의 기운에서 다 끌어올려가지고, 썼던 어떤 습기를 응집해가지고, 신월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분명히 아주 미약하다.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미약하다. 이것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임수보다도 무토가 극성이다. 강하다. 경금은 어차피 신의 경금이니까 아주 건록으로서 뿌리가 굵고, 아직 여기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정화와 경금은 서로 적대관계, 그렇죠? 서로 적대관계. 화극금 해가지고 유대관계가 아니죠. 병화와 정화는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정화와 경금은 아니다. 무토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이런 무정한 관계가 조상의 관계에 있을 때, 요 정화의 요 신에 있는 경금은 재성인데, 이 재성이 돈이 아니죠. 돈으로 돈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재성이죠. 서로 상극하기 때문에. 무토 역시 식상인데, 이건 재능이 아니다. 이건 무재능이죠. 재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금은 또 그런 재물로서 고통을 주지만 누구를 치냐면은 갑목을 친다. 그죠? 갑경충으로. 갑목은 정화의 아주 훌륭한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조상의 이 어떠한 기운이, 내가 지혜를 쌓고 학업에서 어떤 큰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데서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조상의 이 경금이.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무슨 장애를 일으켜주고, 장애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고 이러다 보니까
지혜도 터득할 수 없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무토는 역시 뭐냐 하면은 그렇죠? 무토가 재능이 없는 식상이면서 무엇을 치냐면 임수를 치죠. 식상은 관을 치는 거니까 그렇죠? 토국수 이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귀하게 사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귀하게 자라면서 사회 직분을 가지고 정직하고 또 어떤 직업도 갖고 고귀한 직업도 갖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리는 거죠. 방해를 한다는 거죠. 조상의 응덕이 없으니까 방해라도 이런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식상은 또 요 식상은 정화를 또 혈기를 소모시켜가지고 설계해가지고 항상 지치게 만들고 이런 조상의 기운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병신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병화는 지금 연주에 잘 앉아 있죠. 제2위치에. 뭐든지 천간과 지지가 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지 이것이 좋게 작용하는 것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상응하면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좋은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임진왜란 같은 게 임진, 진토와 임수가 서로 하늘과 땅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 경인 같은 경우에도 6.25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죠. 병자호 하늘과 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극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가 18년인데 무술년에 이 무술토에서 이것도 같은 형상이라 그렇죠. 천간과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술토는 밑에서 끌어내려가 저장하는 건데 서로 좋아지면 모르니까 올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무술력에는 하늘과 땅이 충돌하기 때문에 뭐 제가 장담하고 뭐 이렇게 나쁜 기운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고 보면은 그렇게 올해 한 해가 편안하고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병신에서는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거. 여기에 경금이 있죠. 그렇죠? 무토가 있고 임수는 있다 한들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임수라고 했거든 이제 편제니까 관이라고 해도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약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이게 무슨 병화 입장에서 이게 재성이죠 재성. 그 다음에 식상이니까 아주 재능도 많고 이 아버지가 이 위치를 하니까 아버지는 이 조상의 음덕을 가지고서 가업을 입고 또 재성 경금이 있으니까 재물도 전답이라든지 재물도 아주 풍요롭게 같이 가지고 있고 재능도 있고 모든 면에서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고향에서 탄탄하게 뿌리를 받고 본인의 행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로 자체적으로는 훌륭하다. 근데 이 아버지 자체로는 좋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뭐죠? 겁재관이죠. 이게 겁재관. 겁재라는 것은 우리가 충과 더불어 아주 큰 작용을 한다. 좋지 않다. 내 것을 빼앗아가면 같지 나를 도와줘 가업을 이어서 나한테 상속을 해준다 이건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덕도 아버지는 그나마라도 조상에서 이 가업을 이어와서 잘해서 탄탄하겠지만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나한테 무정하다. 나를 지원하지 않는 무정한 관계거든.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무토와 정화는 형제 자리인데 나 같은 형제 자리인데 병화와 무토는 좋죠. 12운성을 우리가 보면은 병화가 12운성이 또 같죠.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도에 초기에 말했지만 여기에 질그릇을 빚어가지고 넣으면 병화가 우리가 어떤 열기를 내가지고 가령 병화라고 열기를 해서 내준다면 이 도요가 없다면 감화가 없다면 이게 훌륭한 질그릇이 없는 거죠. 이 열을 보호해 줘야겠다. 이게 무토 역할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여기에서 봐서는 지금 병화와 정화는 아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버지 유산을 다 가로채는 거죠. 도중에서 다 가로채게 되고 아버지 역시 마음은 이쪽에 가 있고
근데 이 월지가, 그쵸? 월지가, 정화 입장에서 이제, 부터 형제자리가 술토인데, 술토는 우리가 본인의 음의 기운에 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토를 한번 이제 보면은, 자, 토를 보면은, 여기 술토가 있고, 자, 여기 미토가 있고, 여기 진토가 있죠. 축토가 있고. 자, 이 술토는 양의 기운에서 모든 생산할 때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유를 지나 시기가 되면 모두 끌어내려서 이때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풍요롭다 이거죠. 풍요하다. 음의 기운 입장에서 굉장히 풍요하죠. 근데 여기 축토는 뭐냐면 이제 봄을 위해서 이건 자연의 현상이니까 봄을 위해서 이제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놓는 토이고 여기 진토는 새로운 씨앗을 뿌려가지고 시작하는 토다 이거죠. 생산할 수 있는 씨앗을 토고 미토는 우리가 6월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이제 풍요를 이루면서 열매를 갖다 익혀나가고 이 풍족하다 여기서 양이그는 이때 결실을 맺어서 무르 익어가는 토기 때문에 여기가 풍요한 토죠. 여기 시작과 풍요한 토고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가서 가두면서 여기서 내놔야 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자기 목적이 상반되는 거죠. 여기는 시작하는데 여기는 걷어들여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상반되고 미토는 풍요해가지고 결실은 여기는 내놓아야 토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진술충이면서 충미충 이런 관계가 일어난다. 술토는 지금 정화에서는 아주 좋은 토라 이거죠. 근데 어머니 궁이라 이거죠. 어머니. 그래서 요것만 봐도 지금 어머니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조상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유전자를 50% 받고 어머니 유전자를 50%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지금 조상이나 아버지 유전자는 지금 전혀 받지를 못하고 좋은 기운도 받지 못하는데 어머니로서 술토로서 50%의 기운을 받는 거죠. 술토에서. 자, 정화에서 볼 때. 그러면 술토에는 우리가 보면은 정화가 있고 본인의 근기가 있죠. 그렇죠? 기토가 있고 신금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임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왜? 술토 9월이면 땅속으로 벌써 물이 다 저장해서 끌어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거 비견으로서는 아주 좋다는 얘기죠. 어머니 유전자에서 비교하는 뭐냐면은 사람을 잘 사귀고 자기 사람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협동하고 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아주 재능이 있다 이거죠. 서글서글 하고 사람들한테 신임을 주고 성실하게 자기가 성실한 어떠한 태도로 신임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융화를 잘해가지고 잘 섞여서 그렇죠? 대인들과의 관계가 좋기,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지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또 기토는 식상이니까, 그죠? 식상이니까 좋은 식상이죠. 재능이 숨어있는 어머니부터 봤더니 숨어있는 재능이, 잠재적인 재능이 있다. 다주에 가능한 재능이 있다. 그리고 재성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나를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임수는, 우리가 관이죠, 관. 어머니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가 나를 엄격하게 억압해가지고 무서운 호랑이 같은 어머니 아니라 선생님과 같은 나의 정신적 지도자고 해서 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유준한 본인도 정직하게 살고 예의와 법도 이런 도덕성도 있고 이런 유전을 어머니한테 받는데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받는 것이죠. 샀는데 어머니 또한 여기에서 조상과 지금 척을 지고 그렇죠? 술토와 보면은 우리가 신을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기토의 자리 기토인데 여기는 무토가 있으니까 서로 겁제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고 또 수태는 정화가 있는데 여기는 경금이 있죠. 그렇죠? 서로 상반되고 이게 좋지가 않죠. 이게 어우러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조상이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척을 짓고 아버지와 또 이 관계 어머니 관계에서 좋을 수가 있고 형제는 오로지 어머니는 정원을 바라본다. 그런데 어머니도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머니하고 다 지원을 해가지고 조상과더라도 아버지 지원해서 나를 지원해주는데 어머니가 이 속에서 어머니도 큰 소리 치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상황에서 나를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초기에 30대 이제 보는 역량이 이루어지는 데서 지금 미약하나마 어머니를 통해서 공부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소년 시절을 보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주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지를 보면은 정명에서 일지를 보면은
이게 목이니까 목생화 아주 기가 막히다 하지만 성질면에서는 아니다. 그죠? 왜? 자, 정화했을 때 묘는, 묘의 선상은 여기는 을목이 있고 간목이 있다. 이거는 겁재 관계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 을목과 요것은 간목의 인성이고, 요것은 무지하게 만드는데, 이게 있으니까 반분이 되니까 서로 싸우니까 정화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준다. 30대 후를 해가지고 내 지원을 받으면 자기의 집안의 처와 자식이 협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해야 기반을 잡는데 수월한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오빠 집안이 반반씩 다 따로오빠들이라 그러죠. 식구들이. 본인의 의지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지제근데 본인의 의지력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떠한 의지가 형성되면 내일은 이게 망각되고 오늘 내로 변화는 아주 변화무쌍한 안정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된다. 묘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구들아 취직할 때 정화일장에서 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는 사회 촛불을 갈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한낮이나 한여름에 정화 촛불이 무슨 역할을 낮에 무슨 역할하고 뜨거운 태양에서 온기를 무슨 역할을 하는 그렇죠? 몸집만 클 뿐이지 속은 아무것도 빈 강정이고 허약하고 오히려 허대만 좋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화는 여기 보면 경금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면 여기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다. 아주 안 좋은 것만 있죠. 요 돈이다 이거. 말년에 돈으로 인해서 걱정을 한다. 고심을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빚이다 이거. 이 겁재가 또 다 빼앗아가고 누가 자식이겠죠 아무래도 말년에 보면 여기 겁재를 내가지고 겁재에서 다 뺏기게 되고 돈으로 고통을 받고 식상인데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빈천하게 만드는 힘든 일을 하게 늙어서도 그야말로 힘든 일을 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해서 이런 구축을 할 수 있는 정화가 구축해서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오로지 술토에만 의존해. 근데 이제 천간을 보게 되면 천간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나가서 사회 쓸 수 있는 도구와 같다 재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정화 입장에서 보면 을목인 인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 겁재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토 식상이 있다. 지금 보면은 천간도 지금 정신적으로나 뭐나 재능도 지금 하나 나를 도와주는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오행이 없다는 얘기죠. 정화 같은 경우에서는 간목과 기토와 신금과 임수와 그 다음에 본인의 정화 이것이 어울러서 천간에 어울러져 있어야지 이 재능이 서로 동조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 자기가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화는 겁재죠, 겁재. 정화일자. 겁재는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데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의 재물을 뺏어간다든가, 나의 철을 박탈한다든가, 그렇죠? 나의 소중한 것을, 이 겁재죠.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이건 인성인데, 그렇죠? 자,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라 간목이 나를 생해주는 거죠. 이 을목의 인성은 정화를 갖다가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무지하게 만든다. 눈과 귀를 가리고서 세상 물정에 둔하게 만든다. 세상 물정에 어둡게 만드는 거죠. 어둡게 만들면 내가 사회생활에서 재능을 못 갖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이죠. 인성, 가짜 인성이라고. 순 잔머리와 이런 겉모술수에만 능하게끔 만들지 지혜롭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간목은 그렇지가 않다.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현명하게 만들고 총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좋은 일을 식상에 재능을 발휘해주는 기토를 내서 발휘해주고 만들어주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 지금 무지한 인성이 나를 갖다가 무지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 인성은 또 하나의 역할을 뭐 하냐면 식상을 치는 거죠. 식상.
그죠? 식상을, 사랑하는 거다. 그 나의 식상이 뭐냐? 기토라, 이거. 우토가 아니다. 을목이 기토하고는 서로 극하는 것이니까, 상극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무지하게 많은 동시에 내가 어떤, 다재다능한 재능을 만들 수 있게끔 방해를 두 가지를 해보니까 내가 어떤 재능도 없다는, 이런 인성이, 무지한 인성이 참, 무섭다. 근데 요 식상들이 보면은 식상은 뭐죠? 그죠? 요 식상은 나의 혀를 낭비하고 나를 설계해가지고, 그죠? 내 비견이라든가, 이 혀를 갖다 소모시켜가지고 나를 쉽게 지치게 만들고, 의욕도 없게 만들고, 그죠? 내 피를 고갈시킨다. 그리고, 헛된 일만 시킨다. 고급스러운 헛된 일만 시킨다. 소득이 없는 일만, 뼈 빠지게 일해봐야 어떤 소득이 없는 일만, 이런 일만 만들게 하는 이런 식상의 이 귀신이라는 거죠. 식상의 귀신. 그런 작용을 하면서 또 동시에 뭐를 치느냐? 관을 치죠. 두 가지의 역할을 또 해버려. 설기도 하고. 반면에 여기서 재성을 갖다 탕진하기도 하고. 신금. 그죠? 놀고 먹으면서, 헛된 욕심만 발동시켜가지고 식상을 짓밟아버리니까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이 식상은 그런 힘든 일만 하게 되고 나를 천하게 만드는 동시에 관을 친다 이거죠. 이 식상은 네가 관이라는 건 도덕성과 법을 지키면 네가 무슨 도덕 필요성이 있냐. 막 살게 만든다 이거죠. 거침없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경고망동을 짓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을 무시하냐. 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실성을 쌓아나가서 어떤 직책을 갖고 사회에서 직책을 갖고 그래서 법도 잘 지키고 도덕성도 있고 내가 귀함을 갖다가 가지게 만들어주는 건데 임수를 부터가 치니까 관도 무력해지고 관에서 직책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재능을 해서 내가 사회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없고 인성을 내가 똑똑하게 무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갑자기 무지해지고 이런 천간들이 이렇게 있으니 아주 사면초가다. 이 사주는 아주 사면초가다. 이거죠. 성지명리학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풀어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게 눈에 이제 딱 봐서도 벌써 좋은 사주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명리학에서는 이제 풀어볼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무재능과 이런 지원이 없는 이런 타고난 선천적인 이런 팔자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 대운에 자기가 이제 활동할 사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묘까지는 그렇죠. 해는 본인의 자리니까 정화가 자 여기서는 이제 해 인이니까 그죠. 해서부터는 대운이 흘러가지고 인까지는 그나마라도 여기에 보면 간목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금도 있고 기토도 있고 임수도 있다 이거죠. 같이 충이 안 되고 어우러지는 이런 동조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난하게 무탈 없이 그래도 지낼 수가 있다. 초년서부터 10대, 20대, 30대까지는 그렇죠. 이 안에 아주 여기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겨준다 이거죠. 이 환경에서 사회에 나가서는 집안에서는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대우도 못 받지만 집안에서는 아버지부터나 모르게 대우는 못 받지만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은 내 고향지에 있으니까 30대에서는 여기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동조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기량도 갖고 해서 무난하게 학업도 마치고 30전에 학업도 마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기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에 간목도 있고 해수가 임수가 있으니까 좋죠. 인성이 있으니까 공부한다 이거죠. 그렇죠? 관도 있으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관도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고 어렸을 때 벌써 나쁜 짓 안 하고 그죠? 착하다 이거죠. 인성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관인 인성과 관이 같이 있으니까 관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공부하는 여지가 있는데 뭐든지 나쁜 것은 두 가지지만 좋은 것은 그렇죠. 정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간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간목이 인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임수가 이제 정임합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관이다 이죠. 이 관이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귀함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이 관 하나 가지고는 이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은 성질명이 하죠. 왜? 인성이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지켜주는 거죠. 간목이. 왜? 식상으로부터 지켜줘야 된다. 이거 식상. 여기 식상은 우리가 무토죠. 무토. 기토는 좋은 거지만, 기토는 임수를 치지 않지만, 요 식상이 와서 관을 치기 때문에 항상 인성이 따라다녀요. 같이, 관인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보존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직책을 가지고 승승장구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인성이 없고 관만 딱 있다면은 이 관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식상이 오면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관과 인은 같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성이 온전하려면, 정화에 있는 재성이 신금인데, 그죠? 신금인데, 이 재성이 온전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병화가 재성 갑자기 겁탈하죠. 그러면 이게 온전하려면 관이 같이 서 있어야 된다. 그죠?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임수가 재성을 이 겁이 치워주고 얘를 보호하기 때문에 재관이 같이 있어야 한다. 비견과 식상이 같이 있고 식상과 재성이 같이 있어야 되지. 온전하려면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내가 이 재물을 보존하려면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같은 동조자 오행들이 같이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공부다 기회고 경자 경자인데 자는 나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문화에 간데 이 천간에 있는 경은 정화하고는 상극이죠. 그렇죠? 요때는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은 있다. 왜? 천간과 하늘과 땅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요 시절에는 좀 어려움은 있다. 요 재성으로서부터는 정화의 재성이니까 돈으로 학업이 이제 점점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공부도 좀 높은 학교를 간다가 질이 좋은 일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그래서 돈이 따라주지 않고 고통을 준다. 이 경금은 무엇을 치죠? 정화에 무엇을 치죠? 인성을 친다. 간목, 갑경충이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갖는다 이거죠. 간목을 치니까 돈으로 고통을 주면서 인성까지 치니까 그래서 이때는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 신축 같은 게 있는데 좋다. 자, 그렇죠? 재성이 나타나서 이제 이때 재성이 나타나서 내가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훌륭한 저기를 재능을 가질 수 있는 데 있어서 재물이 뒷받침을 해주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정화 입장에서 신금은 재성인데 재성은 자기가 돈을 뒷받침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인성을 또 보여주죠. 간목을 보여주죠. 관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을목은 인성인데 칠살이가 을목을 치고 간목을 생해주니까 이때는 아주 좋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축에도 자기의 자리니까 아주 좋다 이거죠. 그리고 임수가 있고 임인이 있을 때 이때 대학을 마치고 할 때 요 40대 초년 10대 20대 30대 그죠? 30대 이후에서 이제 자리받을 수 있는 이런 약간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임수는 관이죠. 정화에 훌륭한 관에 정용하고 이때 이제 관직에 들어설 확률이 많다. 이거는 사회적인 것이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관직에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으면 정화에 여기에 훌륭한 인성이 있다 이거죠. 의식주, 이 인성은 의식주죠. 집도 마련하고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인격도 형성되고 귀해지고 덕도 베풀고 어떤 자리를 튼튼하게 관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아주 이때가 호기다. 30에 딱 이후에 호기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개수 이제 40대에 들어서 그렇죠? 개묘. 자, 이런 거 딱 보면 나오죠. 개수가 여기 지금 있는데 그나마 근데 개수에 운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지가 안 좋다. 특히 개수와 정화는 정제축으로서 안 좋죠. 그렇죠? 정신이 정화에서 이 천간이 치면 벌써 정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정신에 벌써 정제축이라는 관과 재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해서 부부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 부부가 지금 안 좋고 이 부부 금술이 깨져가지고 가정이 지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사립판단도 안 되고 이때는 온갖 스트레스가 정신적 고통이 아주 심할 때 그래서 이제 갑진년 비롯해서 이제 이쪽으로 적지로 흐르니까는 이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시지 을사에서도 지금 예고한 바가 있으니까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문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화가 제일 두려워하는 세운이 뭐냐. 물론 을목과 병화, 천간, 병화와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개수,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도 묘를 깔고 있다든지 묘, 진, 사, 오, 미, 신이다 이거죠. 이런 지지를 깔고는 이런 세우는 뭔가 흉함이 반드시 나타나고 막힘이 많고 되는 일이 없고 어떤 질병의 상해 관제 이런 것이 여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사주에 여기 나와 있지만 벌써 겁살이에요. 신의 겁살이라는 건 내가 모든 것을 억압당하고 아주 살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살이다. 인신사에 사에 살은 아주 안 좋은 거죠. 겁살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천살은 그나마 내가 술토르가 천살은 적용 안 되지만 여기에 장성살 있죠. 묘는 장성의 병이고 그래서 이 장성살은 리더십을 갖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해서 비견과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장성살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다. 이 집안에 있어서도 아주 권위의식을 얻으니까 집안이 화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 다음에 영마인데 영마도 지금 사에서 영마인데 영마도 한 곳에 늙어서도 한 곳에 머물질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잡기술을 가지고 기술도 없으니까 재능도 없으니까 잡시술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명리학은 사주를 들여보더라도 이게 확률이 있다고 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성지명리를 의심하지 않고 이런 사주의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니까 본인이 여기에 꼭 뭐 어떤 점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성지하는 데서 같은 일간 같은 오행이라고 해도 정화와 병화와 뜻이 다르고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고 서로 상반되고 이걸 분명히 가려서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